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교과서를 만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한교과서니까 수학을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그러면 재미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학의 어떤 본질을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 묵직한 도전인 것 같아요. 수학의 즐거움은 생각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생각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 수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왜 즐거운지에 대한 개인의 그 스토리인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수학의 나의 인생이다. 라는 글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의 발견이라고 제목을 세우셨는데 이 발견의 기쁨이 상당한 성취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시니까 아이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해요. 괴로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싫어하고 답을 알려달라.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 풀이 방법, 그러니까 수학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구조는 설명, 그다음에 예제를 풀어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면 유제를 풀어서 따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유제를 풀면서 내가 풀어본 문제만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서 아이들도 벗어나야 되고 교사들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즐거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다른 교과에서도 꼭 하나의 교과서만을 쓰지 말고 다양한 대안 교과서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학습 경험의 폭들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안 교과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 교수님 의견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사실 교과서는 그 교육 과정에 나온 것들을 표준화 교육화되어 있는 것들을 일정 핵심 뼈대를 위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들이 대안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학생들의 특성이라든지 학교 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교사 급자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아까 이제까지 뭐 죽어 있다든지 정태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식들을 실제로 살아있는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많이 활성화될수록 이걸 교과서 자체를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민철 선생님도 대안 교과서 또는 대안 자료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죠? 저는 이런 교과서의 이런 다양성이 확대되는 게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반찬을 골라 먹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반찬을 직접 골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배울 내용을 이렇게 학생들이 골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냥 이제까지 그냥 교과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재밌어야 된다. 좀 쉽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는 그렇게 좀 단편적인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지금 이제 말씀들 들어보니까 교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과목의 본질을 좀 더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핵심은 교과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면 애들이 더 잘 배울까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는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모든 교과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교과에서 우리는 그럼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이것으로 될까? 그럼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내용, 목표 여기가 이제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교과서가 어떻게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구성돼야 되느냐,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현진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유연한 개발 과정에서도 유연한 사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교과서 사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 교육 과정이 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일단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출판사들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검정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역순으로 집필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쉽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과서 개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이런 연구들이 좀 기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장기적 듭니다. 관점에서 네.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네. 그 연구하고 같이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교과서 중에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개발된 교과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기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 선생님 제 교과서인가요? 전공이시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최 선생님께 퀴즈를 하나 드리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교과서들인지 좀 아시겠어요? 보이는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홈페이지 링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저쪽에 국립부여박물관. 열심히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제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교과서 안에서 모든 걸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교과서 밖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꼭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데서도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의 경험들을 교과서 밖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인식들은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일정 부분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디지털 교과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교육용 자료, 넓은 의미에서의 교과서의 개념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종합적인 교육적인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가보재요. 디지털 교과서 만들면 딱 링크하면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둘러볼 텐데 저 상태로서는 스치고 보면 또 어떻게 무책임한 거예요, 저게. 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어도. 물론 네. 저는 시도는 중요하지만 조금 더. 예, 지금 어떤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게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쓰고도 진짜 자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신 거는 또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박창원 교수님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교과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이렇게 교과서 제도가 확립되고 난 뒤에 국정이나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주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안에서 내용이 놓을 수 있는 이 범주를 정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유 발행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박창원 교수님께서 그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유발행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따지면 그 국가의 관여가 없이 교과서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교육 체제에서 국가의 관여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정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를 뭐 프랑스를 하나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는 이게 교육 출판사 자체적으로 그냥 교육 과정이 부합함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게 교육 과정에 부합하니까 교과서를 써도 좋다, 권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2017년에 그 오영훈 의원을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자유발행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제출했는데 아직 국회는 통과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 이렇게 됐다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네. 무슨 저보고 자꾸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회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교육 플러스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교육의 자유화, 다양화를 위해서 교과서 자유발행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유발행제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 목소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질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일정한 능력은 다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교육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메꿀 거냐. 이제 뭐 아직 적용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우려를 더한다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 역량이나 이 교과서의 어떤 그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도 있고 또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완전히 자유 발행 제도가 돼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그런 어떤 그 연구에 대한 것, 투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딱 특정 시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설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보니까 다양한 교과서들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면서 수업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지만 약간 자율성과 선택권을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발행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업 자료를 학교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교육과정을 뜯어서 보면 교과서에 따라서 가르쳐라는 말은 없거든요. 대신에 핵심 성취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하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지도하는 게 사실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교과서를 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좀 더 열린 방법으로 확실히 더 좋은 방법으로 교육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평가랑 맞물리면서 사실 문제가 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수학은 자유발행제 같아도 사실 개념이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교과긴 하지만서도 이제 평가도 점점점 달라져야지만 그 자기의 수업 방향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될 때 필요한 교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를 이제 보는 안목들이 또 생기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좋은 책들은 남고 그렇지 못한 책들은 아무래도 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관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다양한 네.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네. 같은 내용을 같이 평가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네. 같이 네, 병행해서 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평가에 대한 변화가 같이 네,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좀 변화돼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입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더라도 학원을 가거나 또 다른 어떤 학습이 필요해지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을 같게 하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과정중심 평가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게 뭐 어떤 입시나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만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혁신학교도 가보고 이제 글로벌 기업도 탐방을 했는데 G사를 비롯한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이 이제는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력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왔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그 학생들을 뽑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또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면 안 되겠구나. 좀 그 대학도 바꿔지고 대학이 바뀌면 또 수능 제도도 언젠가는 바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계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봐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의 지식이나 정보 이 자체를 재구성하고 재족지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까 그 활동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활동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게 그 생동감을 또 불어넣는 거고 교사학습 활동에서 긴밀도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가는 우리가 아까 입시와 관련해서 이게 조금 외적으로 활용되는 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평가는 자기 점검이고 학생이 자기 형성 활동이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이제 교수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교과서 변화는 평가 체제, 수업 체제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지금 그 말씀 나누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돼서는 안 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고하는 기쁨, 사고하는 능력들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식하면 우리가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창의적 사고인데 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 또 교과서의 활용 방안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과서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내용을 좀 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범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한 학기 한 권 읽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조금 열린 공간을 한 군데를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주면 좀 창의적인 사고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 저희 시선을 조금 바꿨으면 전 좋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학부모인데요. 선생님, 한 학기에 한 권이요? 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되게 혼선이 많거든요. 특히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애 이거 지금 이거 점수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어디 한가할 때 지금 책을 읽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게 100점 맞는 아이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 것인가? 그 점에서 봤을 때 학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저희의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의 출발은 불안함이거든요. 맞아요. 학부모님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신 거고 교사도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교육 플러스 이런 프로에서 자꾸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노력들을 자꾸 알려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이런 다양한 교과서의 어떤 그 개발들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교수님 우리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같이 고민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플랫폼으로 열심히 꼭 그랬으면 역할을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창원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교과서의 위상을 조금 재정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는 그 위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보면 이게 일정한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이렇게 축적돼 있고 이걸 읽고 쓰고 암기하고 시험의 이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니까 결과 중심 평가도 되는 거고 수업 방식도 역시 강의식 전달식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삶과 지식이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고 초기 산업사회는 이 지식을 삶에 적용했고 현재나 또는 미래 사회는 이 삶과 지식이 통합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지식과 삶이 이제 통합된다 했을 때는 기존의 정보들을 연결을 잘 시켜야 되고 이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좀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면 아까처럼 전통적 지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수업 방식도 역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도 결국 과정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좀 더 다행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지만 지금 창의적 사고라는 것이 먼 미래에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일 텐데 지금 그러면 그런 어떤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을 포기할 거냐 문제를 생각해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교과서 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뒤에 보면 창의 융합 활동이라는 걸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다른 개념으로 온책 읽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글을 읽었던 것들이 주로 시험을 대비한 조각글들을 잘 읽는 능력이었다고 그런다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천천히 창의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을 통으로 읽는 연습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걸 담을 수 없으니 교과서는 대본만 제공하고 교과서 밖에서 이제 책을 골라서 해보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도해서 만들어지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위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볼륨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교과서는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어떤 뼈대 정도만 제공을 하고 그 살은 현장에서 좀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그 교육 모습들이 좀 채워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교육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알버트 반두라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경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학습 동반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2주에 걸친 교과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치맛바람. 부모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학부모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서 좋은 학부모님 매우 많으시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는 거죠. 학부모와 관련된 것은 학부모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 내 아이의 뒷배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학부모가 된다는 어떤 공공성, 서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해 훨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아이의 학부모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학부모다.